자, 주피터 노트북. 일단 주피터 노트북이 뭐냐? 요거는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돌고요. 웹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구인데, 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전 세계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뭐 데이터와 관련된 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이런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뭐 한 80% 정도는 다 주피터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쓰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머신러닝이 아니라 웹 개발 정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주피터 노트북 쓸 필요 없죠. 그냥 파이참이나 아니면은 뭐 VS 코드 같은 그런 통합 그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 랭귀지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또는 머신러닝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피터 노트북이 필수고요. 주피터 노트북은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그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로 함께 설치가 됩니다. 이 노트북에 보면은 서버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살리면은 그 뒤에 로컬 웹 서버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 웹브라우저를 인터랙티브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로컬 호스트로 웹 서버가 살아나고, 만약에 로컬에 우리가 웹 서버를 살리지 않고 뭐 리모트로 뭐 클라우드 같은 데서 웹 서버를 살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컬랩이 그 주피터 노트북을 구글 클라우드에 여러 사람들이 웹 화면을 접속해서 하나의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웹 서버를 공유해서 쓰도록 그렇게 만든 게 구글 컬랩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백그라운드에 노트북 서버가 돌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파이썬 명령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메뉴가 있죠.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아나콘다 메뉴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도스 창이라든가 맥의 터미널 창 이런 데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로컬 웹 서버가 기동하면서 로컬 호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주소 로컬 호스트에 뭐 8888 아니면은 뭐 127.0.0.1에 8888 둘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URL에다가 요 주소 창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로컬 웹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웹 서버를 띄워주는데, 만약에 혹시 웹 서버가 안 떠갖고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로컬 웹 서버를 접속하겠다 그러면은 요 주소를 카피해서 주소창에 넣어주면은 접속이 됩니다. 일반 그 웹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 방법은 되게 뭐 심플한데요. 파이썬 3라고 하는 커널을 선택하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주피터 노트북은 뭐 R 랭귀지도 서포트할 수 있고, 꼭 파이썬만 서포트하는 건 아니고 이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트형 언어는 여러 가지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쓰니까 파이썬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노트북 생성할 때 이제 파이썬을 선택하라는 거, 그거 하나 신경 쓰시면 되고, UI 자체는 심플합니다. 이제 실제로 써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오버롤하게 보면은 여기 보면 마크다운 셀이라고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은 마크다운 셀하고 코드 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크다운 셀은 다큐멘테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설명이라든가 어떤 다큐멘테이션을 같이 동시에 하고자 할 때 마크다운 셀과 코드 셀을 같이 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코드 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셀이 코드 셀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마크다운 셀하고 코드 셀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자, 코드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은 메뉴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행 이렇게 눌러도 되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실행 키보다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단축키를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런 직관적으로 이런 이제 그 아이콘들이 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트북에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고쳐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 타입도 여기 보면 셀 타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첫 번째 라인에 다 있습니다. 메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일반 윈도우즈의 메뉴 체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하나하나 공부를 안 해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성해 놓은 노트북을 저장한다든가, 또는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뭐 내가 작성한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로컬 호스트를 살려가지고 내 로컬에서 노트북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라는 게 뭐 의미가 없죠. 그냥 세이브하는 자체가 그냥 자기 로컬 PC에 저장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구글의 컬랩을 사용한다. 그럼 컬랩은 구글 클라우드의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원격으로 접속한 웹브라우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성한 그 웹브라우저에서 작성한 내 프로그램들은 전부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로컬 PC로 그것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셀 오퍼레이션, 이 에디팅, 코드를 에디팅 하기 위해서 셀을 뭐 삭제하고 취소하고, 뭐 또 어떤 특정 문자열을 find해서 리플레이스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갑자기 이제 그런 기능이 필요해졌을 때 메뉴를 찾아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런 요 메뉴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리스타트가 있어요. 리스타트하고 뭐 아웃풋을 다 클리어해라, 또는 리스타트하고 셀을 전부 실행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노트북 리스타트는 웹서버 리스타트입니다. 웹서버 리스타트인데, 웹브라우저는 이 메모리 영역이 항상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싹 우리가 클리어 시킬 그런 필요성을 자주 느낍니다. 그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웹서버를 그냥 싹 리스타트 시켜버리면 깔끔하게 다 클리어되고 새로 시작하죠. 그래서 노트북 리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반 웹 어플리케이션의 웹서버 리스타트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실행에 관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메뉴를 찾아가서 하지는 않고 다 단축키를 주로 이용을 하죠. 자,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몇 가지만 일단 외우시면은 프로그램 짜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코드 셀을 실행하는 거, 그거는 쉬프트하고 엔터입니다. 쉬프트 엔터 치면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는 뭐 컨트롤 S 하면 세이브인데, 그건 뭐 모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다 똑같죠. 근데 뭐 자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게 보통 한 10초 내지 15초 단위로 체크 포인트가 찍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주피터 노트북이 알아서 10초, 15초 간격으로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장하는 데 대해서 뭐 신경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현재 내 코드 셀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새로운 셀을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 코드를 또 추가하기 위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escape A, escape B 요거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요거 실행 escape A, escape B, 그 다음에 특정 셀을 삭제하는 거 escape X, 그런 정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일단 아시면은, 기억하시면은 프로그램 짜는데 특별히 뭐 지장이 없을 거고요. 요 셀 삭제를 취소하는 거는 뭐 실수로 셀을 삭제했을 때 escape Z를 누르면 되는데, 뭐는 필요할 때 메뉴 기억 못 하셔도 메뉴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메뉴 가서 셀 삭제 취소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을 마크다운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도 메뉴 가서 하시면 되니까 굳이 단축키를 당장은 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죠. 자, 그 외에도 이게 단축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이제 프로그램 짜가면서 숙달되면서 이제 어떤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당장은 이 키보드 숏컷을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컬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딥러닝 모델들은 구글의 컬랩을 사용할 겁니다. 그 이유는 GPU 때문에 그래요.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들은 GPU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굳이 구글 컬랩을 쓸 필요가 없는데, 딥러닝 모델들은 GPU를 필요로 하는 모델들을 우리가 많이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GPU가 필요한데, 이 구글의 컬래버러터리라고 하는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구글에서 머신러닝을 뭐 공부하는 사람, 또는 아주 뭐 큰 개발은 못하지만 자그마한 모델, 뭐 딥러닝 모델 개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GPU를 그냥 무료 버전, 프리 버전으로는 무료로는 요거 하루에 12시간 빌려줍니다. 딥러닝의 컨셉을 잡고 기본적인 간단한 딥러닝 모델들 만들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 시간 관리만 잘하면. 그래서 12시간 정도를 빌려주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는데, 좀 이제 큰 모델을 한다거나 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뭐 그런 이제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프로 버전이 있어요. 프로 버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그 10,000원짜리 10불짜리 프로 버전 쓰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24시간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그 많은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더 고사양의 뭐 GPU를 할당받고 싶다 그러면은 프로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더 내시면 이제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프리 GPU를 쓰시면 되고, 단지 요 시간 관리 요걸 좀 잘해 주셔야지, 이게 12시간이 추가되면 그 다음날 못 써요. 24시간 지날 때까지. 그래서 세션을 반드시 끊어라 사용하시고 나면 항상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 컬랩은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돼요. Gmail 아이디가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데, Gmail 아이디를 만드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디폴트로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 컬랩에서 작성한 코드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컬랩에서 불러다 쓸 수도 있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Gmail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이거는 뭐 완전히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UI가 좀 변형되어 있습니다. 변형된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구글 나름의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을 해 놓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처음엔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주피터 노트북이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딥러닝 비기너를 위해서는 뭐 최적의 환경이에요. 왜 최적의 환경이냐면 무료로 GPU 빌려주죠. 그 다음에 다 깔려 있어요. 설치가 필요 라이브러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빠진 거는 우리가 추가로 하면 되지만 환경 설정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각종 뭐 샘플 코드들, 스니펫들을 또 제공하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거는 실제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컬랩, COLAB. 자, 엔터. 컬랩이라고 치시면은 컬랩이 이제 검색이 되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업로드가 있는데요. 이 업로드는 로컬에서 우리가 소스를 업로드하는 거예요. 교재 파일을 내가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 둘러보기 해서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 그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010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다이어베티즈,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은 확장자가 .ipynb로 끝납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요게 지금 로컬에 있는 노트북 파일이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로 업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환경 하에서 그대로 돌릴 수 있어요. 물론 로컬에서도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돌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순수하게 여기서 내가 새로 뭘 만들겠다 그러면 새 노트를 누르면은 새로운 컬랩 노트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짜나가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컬랩을 왜 쓰느냐, 이것 때문이죠. 런타임 유형 변경에 보면은 이게 CPU가 있고 GPU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달에 10불짜리 프로 버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GPU를 선택할 수 있게 조금 메모리
별로 좀 차이가 나는 GPU가 나오는데 프리 버전 그냥 공짜의 경우에는 그냥 CPU 하나 GPU 하나가 할당될 겁니다. 할당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딥러닝 모델 만들 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런타임 보면은 또 세션 관리가 있습니다. 세션 관리 여기 보면은 세션이 살아있는 경우, 요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전에 뭐 제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세션이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GPU를 잡았다 그러면은 3시간 동안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끊어줘라. 세션을 종료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GPU 사용 시간이 카운팅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쓰려고 할 때 못 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콜랩을 나가기 전에는 특히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세션 관리에서 세션이 반드시 활성 세션 없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주의에 좀 신경 좀 쓰시고요.